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김명숙입니다. 여러분에게 친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또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지요? 최근 당신의 우정 중에서 50%는 가짜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한 대학에서 조사한 내용으로 당신이 자신의 친구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반 이상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건데요. 좀 씁쓸하지요? 자, 최근 우리는 대통령이 오랜 친구들과 함께 공범으로 지목돼서 피의자가 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저는 친구와 관련된 수많은 명언 가운데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앞과 뒤, 어느 쪽에서 보아도 동일한 것. 앞에서 보면 장미, 뒤에서 보면 가시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떠올랐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서로를 진정한 친구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돈이나 명예, 권력을 이어갈 수단으로 생각한 것은 아닐까요? 인디언 말에 친구란 내 슬픔을 등에 지고 가는 자라고 부른다죠. 여러분에게는 진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지요? 11월 21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의 첫 곡은 나미의 영원한 친구로 출발했습니다. 아, 이 노래 들으니까 왠지 좀 신나는 월요일이 될 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마음이 신나고 또 몸도 신나야겠죠?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 중에 하나가 많이 걷는 거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걷는 게 또 힘들고 힘에 붙여서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유용한 소식 한 가지 전해드릴게요.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2월까지 신청을 하셔서 좋은 혜택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1661-6595, 1661-659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통하는 노래. 통하는 노래는 노래를 통해서 세대 차이 극복해보고 세대 간의 갈등을 좀 좁히고 공감대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전성기 시절에 들었던 유행가와 또 요즘의 가요 함께 꺼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주 주제는 저희가 그리움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친구 얘기를 했었는데 이맘때쯤이면 가는 세월이 너무 아쉬운 마음에 가끔 예전에 그 사진 앨범을 들춰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젊은 날의 내 옆에서 앳된 얼굴에 친구가 웃고 있고 나 또한 앳된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친구라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노래는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보다가 조용필 씨가 작사, 작곡하고 직접 부른 노래 친구여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 한번 골라봤고요. 그리고 같은 제목이에요. 인순이와 조피디가 부른 친구여. 이렇게 골라봤는데 조용필의 친구여는 1983년에 발표했고요. 인순이와 조피디의 친구여는 2004년에 발표가 됐습니다. 거의 20년 차이 나는 노래인데 두 노래 한번 들어보시죠.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예!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한국GM KM
CMAC 2016 한국산업의 고객 만족도 경차 부문 2년 연속 1위. 미리 만나는 쉐보레 크리스마스. 스파크 구매 시 최대 120만 원 할인 또는 최신형 김치냉장고를. 대세는 스파크지. 콤보 할부 및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시 11월 한 달간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전화 받으세요. 안 돼요. 손예진은 운전 중이에요. 타이카와 함께 눈누난나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네, 오늘 통하는 노래는 조용필의 친구여, 그리고 인순이와 조피디가 함께한 친구여 계속해서 들어봤습니다. 노래 들으시면서 보고 싶은 옛 친구의 모습 많이 떠올려 보셨을 것 같아요. 나는 그에게 진정한 친구였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것 같고. 자,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 문자 주제는 그리움인데요. 보고 싶은 옛 친구에 대한 기억 또 추억이 있으면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함께하신 애청자분들을 위한 선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유로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마이너스 2도 두피토닉, 그리고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와 스노우파크 이용권 2매도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또 서울역 라마다 호텔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만 특별히 드리는 선물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삼성동 코엑스 B홀에서 진행되는 2016 서울 디자인 페스티벌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지금 당신의 전성기 함께하고 계신 시각 10시 30분이고요. 저는 2부에서 다시 만나 뵐게요. 근로자가 챙겨도 사업주가 챙기지 않는다면, 사업주가 챙겨도 근로자가 챙기지 않는다면, 작업 전에 챙겼어도 작업 중에 챙기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안전은 없습니다. 산업 현장 안전사고, 사업주와 근로자가 함께할 때 안전이 완전해집니다. 조심조심 코리아.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희망 캠페인 당신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양수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의 전성기를 기억해 주시는데요. 그때보다 주름은 좀 늘었을지 모르지만 노래를 부르는 제 마음은 그때보다 더 뜨거운 것 같아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저도 더 단단해지고 깊어졌다고 해야 되나? 지금부터 부를 저의 노래는 진정한 가수 양수경 그대로입니다. 다시 찾을 여러분의 전성기를 가수 양수경도 응원합니다. 풀꽃 나태해줘.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오늘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생 제2막을 위한 노후 자금 마련 비법을 알려드리는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이번 주부터는 시간을 월요일로 옮겼습니다. 살고 있는 집을 활용해서 창업에 도전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게스트하우스 창업이라고 하는데, 자녀들이 성장해서 독립을 하면 남는 방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비교적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남에게 집을 빌려주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은 거죠.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오늘 이 시간에는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죠. 에어비앤비. 여기에 등록이 된 한국인 호스트 가운데 가장 인기 있다는
김향금 대표를 모셨습니다. 평범한 주부에서 게스트하우스 창업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네. 아이, 표정이 네. 무척 밝으세요. 네네, 많이 밝다고들 하세요. 네네, 그게 네. 막 이렇게 막 묻어나서 예. 저도 기분이 저절로 좋아지는 네, 그런 고맙습니다. 느낌입니다. 네. 다른 사람에게 특히 또 외국인에게 집을 빌려준다는 것이 정말 좀 쉽지는 않은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을 선택하셨고 또 원래 그런 일을 하시던 분이 아니고 평범한 주부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셨나요? 어떤 계기로? 아, 네. 오늘 이제 이 방송의 어떤 제목이 당신의 전성기 오늘이고 그리고 네. 앞에 일부를 잠깐 들었는데요. 이제 그리움이란 그런 주제로 이렇게 방송을 하셨는데 제게도 어떤 그리움 정말 그리움의 어떤 대상이 있는데 제 남편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남편의 어떤 뒷바라지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희 세대 때는 현모양처가 대세였거든요. 네네. 그때 그 어떤 집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가족을 뒷바라지하던 그런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요. 네. 저희 집 남편이 지금도 제게는 이제 그 얘기를 할 때마다 좀 목이 이렇게 메이고 이제 감정이 차올라서 2010년 12월 10일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모든 게 단절되면서 어떤 새로운 걸 해야 되는데 이 새로운 걸 하기까지 한 3년은 제가 이제 아무것도 하기가 힘들었고 3년의 시간을 지난 후에 정말 무언가를 해야만 되는 네.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다랐을 때 저도 어느 정도 추스리고 주변을 둘러봤을 때 제 주변에 이 외국인 도시민박업 홈스테이를 네. 오래 하신 지인이 있어서 저한테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자기가 도와주겠다. 그렇게 처음에는 무언가를 어떤 걸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제가 이정표를 찾지 못해서 정말 힘들었을 때 그 지인의 어떤 도움으로 그 이정표에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지만 가기로 선택을 하고 달려왔는데 정말 다른 분들의 어떤 저희 집에 오신 손님들의 피드백이 너무 다른 분들보다 좋아서 네. 제가 여기 스튜디오에 나온 거지 다른 호스트들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기만의 색깔로 열심히들 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저는 시작을 네. 얼떨결에 친구 따라 강남 간 것처럼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네. 아유, 근데 또 지나고 보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일이 잘 되려면 생각지도 않게 얼떨결에 시작한 일이 잘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말씀 중에 제가 잠깐 들었는데 실례지만 지금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는 항상 만으로 얘기를 하는데 생일이 얼마 전에 지나서 만 55세고요. 네. 우리 한국 나이로 56세 56입니다. 네, 그러세요? 네. 그러면 아까 남편분과 사별하신 지가 한 5, 6년 되신 것 같아요. 예, 네. 올겨울이면 6년째 됩니다. 네. 창업이라는 게 쉽지도 않고 더군다나 그 주부가 주부로서의 삶을 살다가 창업하기 쉽지 않고 더군다나 남편이 없는 상황에서 혼자 뭘 한다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용기가 안 나는 일일 텐데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네. 보통의 경우에는 그런 용기를 못 내거든요. 그리고 내가 잘못 시작하면 어떡하지? 혹시 있는 돈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못 하는데 네네. 그래도 그렇게 하셨어요. 네, 사실 창업이란 게 저도 여러 가지 이제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존에 제가 하던 일은 이제 보육교사라고 파트타임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저희 집 생계의 모든 어떤 지출을 이렇게 감당할 액수가 되지 못해서 창업을 알아보니까 어떤 하다못해 김밥집 체인점도 15평을 창업하는데 6천만 원이란 그 창업 비용이 든다라고 했어요. 그걸 운영해서 제가 이익이 난다라는 그 사람들이 내 이익을 소득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라서 많이 힘들었어요. 김밥은 누가 살 것이며 어떤 서빙은 누가 할 것이고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 제가 사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너무 엄두가 나지 않아서 이 사업이라면 이 외국인 도시 민박업이라면 점포를 얻지 않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 만약에 장사가 되지 않아도 제가 창업 비용을 이렇게
권리비라든지 어떤 인테리어비를 날리거나 그런 게 없는 안정된 내 집에서 내가 살던 공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어떤 준비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는 소상공인 창업 지원금이라는 게 있어서 네. 어떤 저희가 새로운 침구를 준비하거나 하다못해 좌식 생활을 하는 저희들 가정이랑 다르게 이제 침대라도 필요한 걸 들여놓기 위해선 어떤 자금을 빌려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네.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라는 게 좀 생소하게 들릴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존의 네. 게스트하우스와는 어떻게 다른 건지요? 예, 이제 저희가 손님이 오는 집은 다 게스트하우스라고 칭하긴 하는데 이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좀 규모가 큰 건물에 어떤 도미토리 어떤 2층 침대 기숙사 형태의 그런 구조가 많고요. 그리고 기존의 그 게스트하우스들은 자기 자체의 홈페이지를 갖고 있어서 자신들이 그 홈페이지 안에서 아니면 SNS를 통해서 손님이 고객이 유입되면 자신들이 그 어떤 결제라든지 입금이라든지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지만 제가 이용하고 있는 저희 집 손님들이 주로 유입되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는 사이트는 그 플랫폼을 통해서 프로그램 안에서 모든 것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과 그리고 결제를 하는 것 그리고 이제 손님이 저희 집에 체크인을 하게 되시면 네. 제 통장에 입금해 주는 거 등등 그리고 또 만약에 분쟁이 났을 때도 개인들 서로 이렇게 하지 않고 분쟁 센터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중재해 주는 그런 안정된 안전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떤 힘으로 아니면 짧은 영어로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하지 못하는 것을 네. 에어비앤비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시스템 안에서 모든 게 이제 이루어져서 저는 지금은 정말 마음 편하게 네. 아무 걱정 없이 손님이 오고 다녀가시고 나면 통장에 들어온 그 돈을 보면서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아, 그러시군요. 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 죽는 그런 표정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라는 예. 플랫폼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영어를 특별히 뭐 잘 못해도 별로 뭐 문제는 안 되나 봐요. 네, 영어를 처음에는 제가 영어 때문에 사실 저희 같은 이제 50대 어머니들이 네. 이걸 이제 시작을 못 하시는 이유가 나 왜 영어를 못 한다.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가장 두려워하시는데 저도 사실 영어를 못하는 주부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저희 네. 집에 이제 손님이 오시면 처음에 제가 굿나잇 할 때가 제일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저한테 뭘 질문할까봐 되게 두려워하고 했었는데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서 네. 외국인들이 메시지를 보내오게 되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어떤 말을 하시는지 그리고 집에 오셔도 뭔가가 어떤 언어라는 게 저희가 정형화된 어떤 그런 언어만이 아니고 사람이 몸짓이나 네. 표정이나 그리고 도무지 의사소통이 안 되면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요즘은 이렇게 전환해주는 네, 그런 네. 좋은 기능이 있어서 네. 이제는 아무런 어떤 불편함이 없이 네네. 처음에 손님이 오시면 제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한다. I do not speak English. I'm sorry. 그러면 그분들이 말씀하세요. 네, 잘하시는데요. 제가 쓰는 그것만 자꾸 네. 해가지고. 근데 그분들이 제게 용기를 주신 한 분이 계셨는데요. 네. 60대 어떤 영국에서 오신 주부가 미안할 거 없다. 나는 한국말을 잘 못한다. 나도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미안한 일이 아니다라 하시면서 네. 제게 용기를 주시는 분도 계셨고 집에 오게 되면 그 의사소통하는 데는 요즘 좋은 어떤 도움 받는 쪽이 많아서 괜찮아요. 네네. 자, 그러면 이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되기 위한 뭐 특별한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특별한 어떤 자격이나 그런 건 없고요. 저희가 하는 일은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이에요. 정식 어떤 호칭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주택가에서 이제 외국인 여행객을 위한 어떤 숙소를 제공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들도 안전하셔야 되고 저희도 그런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요. 자기가 이제 속해 있는 자치구에 가셔서 이제 국제관광가에 가시면 외국인 도시 민박업 등록
절차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범죄 경력이 있나라든지 아니면 저희 집에 어떤 시설이 네. 손님을 맞이할 만큼 어떤 규모가 되는지 정말 빈방이 있는지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치신 후에 도시민박 지정을 해주세요. 근데 그 지정을 받고 나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네. 주택 종류에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예, 주택엔 종류가 없는데 네네. 그 대신 호스트가 꼭 같이 거주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어서 만약에 이제 다세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어떤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에 남는 방은 되지만 그 건물에 자기 소유의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쪽에 호스트가 주인이 거주하지 않은 공간을 따로 빌려주는 것은 네. 지금 현행법상 허락되지 않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유의사항을 좀 유념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1274님, 저도 남편과 사별하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힘이 나네요 하셨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3262님. 혼자 외국인들과 거주하시는 거 무섭지는 않나요 하셨어요. 보안 예. 문제도 좀 걱정이 되니까. 이 네. 얘기를 정말 해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저희 시부모님이 계세요. 시골에 시부모님이 계신데 제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더니 저희 시어머니가 절대 남자 손님은 받지 마라. 그렇게 이제 무섭다. 요즘 세상에 네, 그렇죠. 얼마나 무서운데 그것도 외국 사람은. 그래서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저는 회사에다 여자 손님만 보내달라고 이야기해서 저희 집에 여자 손님만 왔어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지방에 계시 아이고 야야 어쩐 일로 너희 그 집에는 여자만 오나 참 잘됐다. 네. 그렇게 안심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머니가 너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니까. 근데 지금도 이제 많은 손님들이 왕래를 하고 계시지만 부모님이 시부모님이나 친정 부모님이 저희 걱정하지 않으신 게 에어비앤비라는 다 사람이 어떤 금정 절차를 거칠 수는 없지만 네. 에어비앤비라는 프로그램 자체가 호스트도 안전해야 되고 게스트도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 인증 절차 여권이라든지 어떤 SNS 계정이라든지 신분증이라든지 그 확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 많아서 충분히 100%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금까지 저희 집에 많은 어떤 팀이 다녀갔지만 저를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런 게스트는 거의 없었고 신변에 위협이 되는 그런 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신 있게. 어머니 그동안 거짓말한 거 죄송해요. 네, 선의의 거짓말인데요. 네네. 내국인들도 가능한가요, 이용이? 네, 이 법이 내국인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다 안 되는 건 아니고요. 네. 농어촌에 한해서는 농어촌 체험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농어촌은 내국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 뭐 강원도라든지 농어촌 지정된 곳은 가능하지만 아직까지는 도심의 어떤 제가 살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는 내국인을 숙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게스트하우스 운영하면서 경제적인 자립도 하셨고 숨어있는 재능도 발견하셨고 생활적인 면에서 인생의 활력도 찾으셨단 말씀이에요. 네네. 50대 이제 중반에 네. 지금 계속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 김양금 대표님 얘기 듣고 주택을 활용해서 이렇게 또 창업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생겨날 것 같아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고 싶으세요? 예, 정말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생활의 활력이라는 부분하고요. 이제 경제적인 자립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생활의 활력은 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청취자께서 메시지 주신 것처럼 저도 3년 가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저희 집의 모든 것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던 그 2010년 12월 10일에 머물렀어요. 저희의 슬픔이나 저희 집에 오시는 분도 없었고 뭔가 어떤 사회적 편견이 이제 남편이 이제 미안하다는 문자 하나 남기고 떠났기 때문에 어떤 너무 일어서기가 힘들었었는데요. 손님이 저희 집에 오시면서 제가 갑자기 또 아이들도 독립해서 나가게 되고 혼자 집에 지내게 됐던 그 어떤 불안함, 외로움 그리고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제가 제 의지로는 일어설 수 없었던 그 어떤 시간들에 게스트가 저희 집에 한 분 한 분 오시면서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게 되고 뭔가 이부자리를 정리하면서 무기력해졌던 제 삶이 네. 되게 활기차지고 그중에서 저희 집에 왔던 정말 작년에 메르스가 와서 예약이 취소되어 가지고 너무 힘들 때 주한 미군 어떤 군의관이 한 분 왔었는데요. 정말 그 메르스 중에 찾아온 손님이라서 반갑기도 했지만 정말 잘생기고 젊은 어떤 외국인이 왔었어요. 그런 게 활기가 된다는 말씀이신가 근데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저희 집 주변에 이렇게 산책할 좋은 공간이 석촌호수가 있어서 네. 첫날 강아지들을 3마리예요. 근데 사실 제 3마리를 다 데리고 갈 수 있는데 힘들어서 내가 못 데리고 가니까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네. 첫날도 이제 산책을 했었고 둘째 날도 막 너무 그 총각이 너무 친절하고 진짜 네. 잘생기기도 하고 해서 동네 분들한테 막 의시되고 싶은 네. 저 엄마가 정말 우울하고 슬픔의 아이콘이 아니고 뭔가 요즘 많이 생활이 변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싶기도 해서 네. 그 다음날은 제가 또 거짓말을 했어요. 저희 강아지들이 이렇게 강아지들이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오늘은 강아지들이 좀 쉬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두 사람만 이제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다행인 건 우리 강아지들이 말을 못해서 지금도 그 비밀이 지켜지고 있어요. 그래서 네. 어떤 뭐 꼭 그런 부분만이 아니지만 다른 어떤 가족들이 여행 오는 걸 보면서 또 아들 친구 같은 그런 또래들이 여행 오는 걸 보면서 제가 우울했던 그 우울한 어떤 에너지는 저희 집에 2010년 12월 10일에 내려앉았던 그 우울이나 슬픔이나 그건 다 날려버렸어요. 네. 다 날려버리고 저희 집은 손님들이 와서 활기차고 행복하고 미세스 김은 공식된 공인 한국의 자기 어머니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시기도 네. 하고 정말 이건 과장되기도 했는데 싱가포르의 총각들은 5성급 호텔보다 미세스 김의 어떤 집이 더 좋았다라고 네. 그렇게 과장된 후기를 남겨주시는 게스트들이 저희 집은 유난히 많으세요. 네, 말씀 들으니까 그냥 이야기가 끊기가 너무 아까워서 아쉽습니다. 아마 오늘 얘기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또 우리 주부 청취자분들이 용기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습니다. 용기를 내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네, 네네. 오늘 정말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 똑똑 50플러스 재테크 평범한 주부에서 세계적인 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라는 게스트하우스 창업으로 성공한 김향금 씨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샘 스미스의 Stay With Me V20로 들어보겠습니다. 원음을 선명하게 되살리는 4개의 DH와 전후면 광각 카메라로 새로움을 플레이하다. LG V20. 카누 아로마. 좋은 커피라면 첫 향부터 음미해보세요. 카누의 향은 마시기도 전에 시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카페 카누. 초가을의 하늘과 초가을의 바람과 초가을의 햇살을 껍질째 통으로 담은 초가을 우엉차. 좋다. 100% 국산 우엉으로 내 몸을 가뿐하게. 속까지 가벼운 초가을 우엉차. 나 이시영. 기회는 놓치지 않는다. 롯데 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 갖고 싶던 전자제품 가장 특별하게 만나는 날. 우와, 진짜입니까?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매장에 문의하세요. 빨리 가세요. 빨리. 하이마트로 가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번 주는 그리움에 대해 문자 받고 있습니다. 6276님 안녕하세요. 남자들과 다르게 여자들은 결혼 생활 시작과 함께 살림하랴 아이들 키우느라 학교 친구들과는 연락이 뜸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정도 시간 여유가 생겨 연락하고 싶어도 연락처들이 바뀌어 만날 수 없는 친구들이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모두 잘 지낼 거라고 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182님이 현재 친구들 중 혼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다 보니 모임에도 못 가고 직장과 가정에만 시간을 보내다가 오늘 방송 들어보니 친구들이 보고 싶네요 하셨어요. 7759님
옷깃을 여미게 하는 쌀쌀한 계절이면 고향 시골 풍경이 정말 그리워요. 지난날 굴뚝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어린 시절 그리워요. 1399님, 사랑하는 30의 조카가 질병으로 하늘나라로 가서 이 시간 생각나며 그립습니다 하셨네요. 자, 4660님, 이번 주말 대학 동기들 만납니다. 이제는 5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지금도 만나면 풋풋했던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전성기를 구가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을 오랜만에 본다는 기대로 좋은 느낌으로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하셨어요. 신청곡으로 해화동 듣고 싶다고 하셨네요. 자, 마지막 곡으로 4660님이 신청하신 회화동 박보람 씨의 목소리로 들으면서 저희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1010님, 2232님 선물 드릴게요. 자, 오늘이 가장 좋은 월요일, 가장 좋은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이 프로그램은 제2의 도약 글로벌 리딩공항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합니다.